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진키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진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간단한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88년생, 현재 작은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유통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재작년에 결혼한 남자입니다. 고생 많으시겠네요. 요즘 들어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조언 듣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사연 주제는 젊은 꼰대야말로 진짜 노답인 것 같아서 절대로 모든 젊은 세대가 철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에 한해서입니다. 젊은 꼰대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루었던 후배들을 갈구는 종류의 젊은 꼰대와는 약간 결이 다른 젊은 꼰대에 대해 말씀드리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작게는 저희 앞으로의 사회생활 부분에서도 크게는 대한민국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걱정이 됩니다. 저희 직업군이 유통 쪽은 특성상 딱히 학벌도 필요치 않고 나이도 성별도 중요치 않아서 다양한 연령대인 사람들을 접하고 오프라인 쪽은 아무래도 새벽 일도 있고 무거운 짐도 날라야 하고 그러다 보니 남자가 조금 더 많지만 온라인 쪽은 여자 직원도 많은 분포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때부터 비슷한 전공을 공부하며 전문직같이 비슷한 사람들이 구성이 되는 직업군이 아니라 진입장벽이 낮은 직업군 중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서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이 많이 없어 사람 간 화학이 중요한 직업군 중 하나라고 생각도 듭니다. 좋게 말하면 개성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나쁘게 말하면 개나 소나 시작하는 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젊은 꼰대들 때문에 세대 간 화합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사실 화합이라 하기도 그런 게 그냥 젊은 꼰대들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년 전부터 기성세대의 꼰대 문화에 질려버린 대한민국 사람들이 꼰대 문화를 극혐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 꼰대들에 대해선 이 글에선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젊은 꼰대들의 문제점은 자기의 논리가 고지곳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를테면 싸움이 나더라도 대화와 이해로 조율하기보단 폭행만 하지 않고 법대로 논리로 바르면 되는 줄 알고 사회생활에 임해서도 자기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논리면 그저 자기가 사회생활도 잘하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있을 법한 일을 예로 들면 9시까지 출근인데 8시 59분에 도착해서 지쳐먹을 커피부터 첫 타고 있으면서 누가 뭐라 하면 속으로 저 지각 아닌데요? 하며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태도가 누적되어 나중에 누군가의 평가를 받을 때 진급, 인맥으로 인한 좋은 거래처 형성 등 나쁜 평가를 받게 되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며 그저 남 탓하기만 시작하며 그때부터 학벌, 성별, 인맥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여 나와 비슷한 인간 아니면 적으로 만드는 갈라치기 플러스 내면의 외로움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세대뿐만 아니라 남녀 갈라치기도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을 보면 50대, 60대 분들이 많은데 젊은 꼰대들은 그 사람의 젊었을 시절부터 쌓아온 노력과 경험들을 자기 방식대로 평가절하하며 그저 좋아 보이는 것만 보고 저 사람은 출퇴근도 자유롭고 평일에도 골프 자주 치러 다니며 편하게 돈 많이 버는 바쁜 기성세대라 라는 생각이 더 지배되는 경향도 보이며 밑에 사람들이 하는 힘들고 하찮아 보이는 일은 나눠서 하자고 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그저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포지션의 자리를 나눠달라고 요구를 하니 세상 사람들이 이걸 동의해주지 않는 건데 사람이 완성이 되려면 많은 인생 공부와 경험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건데 그렇게 경험치를 쌓는 동안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먹게 되는 건데 너무 기성세대를 꼰대로만 몰아버리고 지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갈 세상 잘난 신세대 마인드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에 서울대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서울대에 입학할 때까지 성장하여 입학을 하게 되는 거지 그 사람들도 초딩 중딩 때부터 서울대를 입학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판에도 갈라치기 하는 꼬라지를 보면 꼴보기가 싫은데 그걸 내 눈앞에서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 그런 갈등 조율하는 것도 너무 짜증나고 안타까웠던 적도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방송 매체에서까지도 기성세대 꼰대 문화에 대해 비꼬는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앞으로 젊은 꼰대들에 대해 비꼬는 문화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들기도 하네요. 물론 신경 안 쓰고 살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 안에서 화합이 되지 않아 내부적인 갈등이 생겨서 꽤 귀찮은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 뭐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화합이 잘 되면 좋잖아요. 더 나아가 붕어 형님이 좋은 말씀 해주신다면 이 사연을 본 많은 분들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보내드렸습니다. 붕어 형님의 방송을 보니 인생의 많은 경험과 개방적인 포용력이 훌륭하신 분 같아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러한 젊은 꼰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갈라치기가 몸에 배어 버린 젊은 꼰대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지. 이건 군대에서 느낀 건데 아무래도 3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온 인간을 바꾸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바꾸기 힘들다면 어떻게 달래줘야 하는지, 만약 저의 의견에 공감해 주신다면 젊은 꼰대 유망주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저희 사연에 좋은 의견을 꼭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사연이 꽤 많이 기네요. 뭐 얘기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젊은 꼰대라는 게 아마 이제 갓 20살 된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물 나는 먹었고 군대도 갔다 오고 자기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한 20, 한 20, 한 4, 5살부터 한 28, 9, 요 라인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키니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예. 이건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물을 적당히 먹거나 이제 갓 졸업한 이 사회초년생들. 남자나이 한 24살부터 한 28살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일단 그거부터 얘기할게요. 젊은 꼰대들 특징을 얘기할게요. 젊은 꼰대들은 사회적으로는 족밥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인데 자신들이 그걸 모를 뿐이에요. 자, 아마 이 얘기 내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진키님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4살에서 남자나이 24살, 28살 이 나이 때 뭐 힘이 어디 있습니까? 뭐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젊은 꼰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배움의 지식이 굉장히 얕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젊은 꼰대의 특징이 배움과 경험의 지식이 굉장히 얕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에요. 경험이 많으면 함부로 저렇게 안 나대겠지. 경험이 많아가지고 뭐 잘리고 깨지고 욕먹고 이런 걸 좀 반복하게 되면 나보다 잘난 사람 많구나. 난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저도 유튜브 뭐 10년 넘게 했지만 저 유튜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보면 유튜브도 좀 그래. 뭐냐면 개인적 얘기인데 뭐냐면 유튜브도 막 1년 2년 해놓고 뭐 유튜브 뭐 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특징이 경험이나 지식이 굉장히 얕아요. 얕거나 거의 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젊은 친구들의 경험과 지식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다 온라인 커뮤니티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배드림, DC인사이드, 일배, 오유, 네이트판 이런 데서 나와요. 이런 데서 짜집기한 근거도 모르고 맞는 말이 틀린지도 분간이 안 가는 그런 데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건 줄 알아요. 젊은 꼰대 특징이 뭐냐 하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좋은 지식과 나쁜 지식,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빨아들이고 그냥 자기 입맛에 좋으면 다 맞는 줄 알아요. 예. 근데 확실한 거는 일단 저 나이대 친구들은 족밥입니다. 사회적으로 족밥이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진키님도 만나봤던 그런 젊은 꼰대도 봤을 거 아니에요. 저 친구들 중에 뭐 학벌이 좋다거나 아니면 일을 정말 잘한다거나 인성이 올바르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맞는 거 있습니까? 인성도 개차반이고 일도 못하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내가 인생에서 성과를 보인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부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게 정말 무식한 거거든요. 진짜 무식한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 사회에서 무식한 거는요, 모르는 게 무식한 게 아니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자체가 진짜 무식한 거예요. 예. 근데 자신은 그걸 몰라. 네, DPT님 고생했습니다. 자기는 그걸 몰라요.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를 겁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족구 잘 치시나 보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그런 거야. 아마 이거는 진키님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안타까운 거 그거예요. 저 젊은 꼰대들 중에 뭐 하나 사회적으로 일적으로 자기 일을 제대로 수행해내지도 못하고 불만만 자꾸 늘어놓습니다. 네, 불만만. 뭐만 하면 불만이야. 뭐 여기는 왜 이렇게 월급이 작냐? 아마 월급 얘기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일하는데, 다른 데 가보니까 이거 돈 더 많이 준다고 하던데, 왜 여기서 일하지? 왜 이만큼의 돈 이거밖에 안 줘요? 아니면 뭐, 여긴 밥맛이 왜 이래? 다른 데 가면 더 피피시고 나온다 하던데. 요즘에 누가 빨간 날 일합니까? 빨간 날 쉬어야죠. 뭐 주일 근무하는 건 너무나 당연스럽게, 물론 주일 근무하면 좋지. 근데 이 현장인이라는 게 유통도 현장 아닙니까? 주말 씻고 다 쉬고 칼퇴근하고 다 하면 돈 안 되잖아요. 유통이 돈이 되는 이유는 365일 24시간 가동이 되니까 그 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 대비 일을 많이 하니까 돈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지금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통일 하시는 분들이 페이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저 나이 드신 분들 유통을 많이 하는 이유가 유통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유통을 하면 단점이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장점은요, 기술과 어떤 학력이 없어도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사실 거의 뭐 여기서 필요한 게 지게차랑 운전면허증밖에 없을 겁니다. 진키님도 아마 공부하실 텐데 일종 보통면허하고 지게차 면허증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보통 유통이 필요한 게 물류 이제 뭐 자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팔레트 운반된 것들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지게차 자격증이나 아니면 이제 그걸 실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보통 탑차나 이제 윈바디 같은 차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걸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 요것만 있으면 돼. 그 외에는 딱히 필요가 없어요. 물론 다른 것도 이제 일하다 보면 필요할 수 있는데 대체로 당장 일할 때 필요한 건 딱 그것만 있으면 돼. 일단 운전면허증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남자분들 중에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 없을 테니까 웬만해서는. 그래서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아요. 대신에 장점은 이쪽 일이 뭐 나이 같은 거 안 가린다는 거. 나이가 학력을 안 가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나이가 많은 친구들,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산전선전, 공중전 겪으신 분들 이쪽에 많아요. 그분들은 오히려 오래해요. 오래. 왜냐,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게, 진키님도 아마 일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일단 처자식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가족이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싱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 네. 결혼했는데 직장 다니다가 뭐 잘렸다거나 아니면 뭐 희망퇴직으로 나오신 분들. 그런데 이 와중에 사업하려고 하니까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노하우도 없는데 지금 와서 사업해서 뭐하냐 싶어가지고 오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이쪽에 많이 이제 알아보고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쪽에 일을 하게 되면 보통 아마 밤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저녁에 출근해서 보통 유통이 그래. 저녁에 출근해서 새벽 내도록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돼. 유통이 밤에 바빠요. 낮에 바쁜 것보다 밤에 바쁠 겁니다. 그리고 유통은 딱히 뭐 국공일, 빨간날 개념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바쁩니다. 야간이면, 새벽이면. 왜냐하면 보통 유통이나 이런 물건들이 새벽에 배송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녁에 실어가지고 새벽에 왔다 갔다 거리고 보통 아침에 퇴근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편의점 우리가 왜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왜 샌드위치 같은 거 있죠. 햄버거나. 그런 것들 보통 배송 올 때 보통 회사마다 다르지만 아침에 오거나 아니면 새벽에 올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그 이제 물류 현장 이제 유통 현장 가가지고 그 밤이나 저녁에 물건 실어서 각 섹터를 돌면서 예, 보통 이제 새벽 단위 돌면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침에 돈다. 그렇게. 그래서 이분들은 출퇴근 시간 개념이 일반 직장처럼 막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저녁 늦게까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장점은 뭐냐 하면 장점은 일단 이 일이 익숙해지기만 하면 몸만 버틴다면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야간에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돈이 돼요. 예. 그리고 이쪽 일이 몸을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노가다나 생산직에 비해서는 뭐 이제 택배 상하차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몸이 축나지는 않아요. 예, 유통이 그게 좋거든요. 진키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유통이 몸을 써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택배 상하차나 뭐 그런 이제 완전 이제 몸을 많이 쓴다거나 정말 쇠가 빠지게 바쁘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몸을 써야 되는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유통에 싣고 나갈 물건들을 이제 사람이 들어서 옮긴다거나. 물론 저기도 까닭이 있습니다. 까닭이 있는데 택배 상하차만 그렇게 빡빡하진 않을 거예요. 하루 왼종일 까닭이만 해야 된다거나 그렇진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도 이제 버티는 거예요. 단점은 뭐냐 하면 이쪽 일하게 되면 이제 가족도 얼굴을 못 보고, 예. 가족도 자는 시간에 나가 일해야 되고, 그리고 빨간 날도 일해야 되고, 그래야 돼.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굉장히 싫어요. 젊은 친구들은 젊은 꼰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 물론 이게 다 개인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겠지만, 특징이 뭐냐 하면, 아마 본인도 이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친구들은 조금이라도 희생하거나 고생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모든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일한다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중에 젊은 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무 시간보다 좀 오버할 수 있잖아. 5분에 10분 정도 일할 수 있잖아요. 바쁠 때. 그러면 그걸 일 시키잖아요. 그러면 짜증부터 내요. 이거 하면 돈 줍니까? 야, 5분 10분 하는데 돈을 왜 주냐. 나중에 내가 뭐 하나 챙겨줄게. 에이, 저 안 합니다. 우리 뭐 시급제인데 근무 시간 됐잖아요. 끝났잖아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더 안 주려면 안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회사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적은 시간에 딱 퇴근할 수 있지만 뭐 급히 바쁘거나 뭐 비상 일이 벌어지면 늦게까지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보안 업체 일할 때나 이런 게 굉장히 비비지했어요. 막 누가 일이 생겨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근무 서주고 막 이런 거 많았거든. 근데 젊은 꼰대들은 뭐 5분, 10분 잠깐 좀 도와달라 해도 안 해줘. 그게 손해라 생각해.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손해라 생각하면 그거 자체만도 불만 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요. 아마 유통 같은 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거예요. 막 퇴근 시간이 다가와도 뭐 내 거 다 끝내고 이제 내가 이제 집에 가도 뭐 갑자기 야 너 지금 할 거 없으면 좀 도와주고 가라. 이렇게 했을 때 부탁 같은 거 했을 때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예, 네, 싫어합니다. 내가 이거 왜 해? 어차피 나는 그냥 여기 돈만 받아 먹으면 되는 거야. 예, 자기만 생각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만 생각해. 유통이라는 게 물론 이제 뭐 납품하고 할 때는 개인 플레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창고에 있을 때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자기만 자기 할 것만 생각해. 자기 할 것만 끝나면 끝이야 이런 마인드. 유통도 어떻게 보면 회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기성세대만 문제 있고 자기네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 기성세대들만 문제야. 우리는 문제가 없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항상 그런 마인드예요. 왜 나한테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가 뭘 실수했어? 이런 마인드. 아니 저 아저씨들은 저 똥팔려 아저씨들은 좀 편할 때 돌아와가지고 내랑 어린 나이에 대학도 쉽게 하고 취업도 쉽게 하고 결혼도 쉽게 하고 다 쉽게 했을 거 아니야. 물론 상대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다 살아보면 다 어려워. 그 당시도. 그 당시에 돌아가라면 지금 젊은 꼰대도 못 버틸걸요 아마. 예.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잘하지도 못합니다. 잘하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않습니다. 성실하지도 않고 그러다 착하지도 않습니다. 예. 젊은 꼰대들 중에 난 엘리트를 본 적이 없어요. 진키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저렇게 좀 불만 갔더라도 저기서 막 일 제주 빠르고 손발 빠르고 막 나오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냥 뭐 뭐 빨간 날도 놔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맡은 일 주어진 거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수는 실수대로 하고 어, 업무는 업무대로 못하는데 그렇다고 착하지도 않아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진키님 유통에서 남자만 봤잖아요. 여자가 더 심해요. 오히려 젊은 꼰대 문제는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진키님은 지금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남자들밖에 못 보잖아. 여자분들이 있는 거에 가면 여자분들은 이 젊은 꼰대 레벨이 더 셉니다. 여자분들은 아예 자기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 맡은 일 하는 것 자체가 억울한 건 아니잖아. 맡은 일 해야지 당연히 돈 받으려면. 근데 그 맡은 일을 하는 것조차도 억울합니다.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젊은 남자 꼰대 고용주보다 젊은 여자 꼰대 고용주를 고용을 하는 고용주가 더 힘들 거예요. 특히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좀 이런 말 하면 또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지금 20대 친구들은요 아마 나중에 가서 알바 구하기 힘들 겁니다. 정말 알바 구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기적인 마인드로 가게 되면 써줄 사람들이 없어. 왜냐하면 여자들 많은 데 가면 자기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똑바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힘들다 그래. 힘들다 죽겠다 그래.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막 그런 거 있단 말이야. 그라지님 봤을 때 그라지 아마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일하면서 여직원이 힘들다 죽겠다 하는데 근데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힘든 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돈을 받는 입장에서 자기가 원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좀 맡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남자 이런 거 시킨다 해서 뭐 군소리 안 하던데 왜 이걸 가지고 자꾸 뭐 힘들다 죽겠다 그러지? 막 그런 경우 있잖아. 그러니까 막 정말 힘들겠다 미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가도 듣다 보면 왜 이거 가지고 자꾸 힘들다 하는 거지? 그럼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 어. 예, 좀 오히려 있잖아요. 여자들은요, 여자라는 그 어떤 성별의 무기를 더 많이 써. 예,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정말 살기 힘들 겁니다. 그거 이제 씨앗 안 먹히거든, 이제. 예. 아무튼 이렇습니다. 사실 이게 젊은 꼰대가 남자도 있지 뭐 남자들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여자분들이 문제가 더 심각해. 왜냐하면 여자 젊은 꼰대들은요 일을 가려요. 그래도 이 친구는 그다음 나온 게 뭐냐? 이 친구들도 현장 일을 왔잖아. 이런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도 이거 돈도 안 되고 밤새고 몸고생한데 이거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이 친구들 이거 하러 왔잖아. 그나마 좀 나. 이 친구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어요. 지기님. 이거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백수인데. 근데 오히려 여자들이 더 심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이거 진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여자분들은 아예 이런 일조차도 안 하려고 그래요. 공주님처럼 자라가지고. 예. 오히려 진키님이 이걸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이미야 지금 젊은 여자 직원들 고용 안 하고 안 써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써보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우리 그라지님은 젊은 여직원들을 고용에 쓰고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뭐 젊은 여직원들을 고용하는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사무실이라는 얘기 들어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예. 그나마 이 친구들이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도 하면서 뭐 꼰대 같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도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왜냐, 이 친구는 그래도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손해 안 보겠다는 마인드잖아. 근데 그거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거조차도. 나 솔직히 나 이런 얘기하면 또 뭐 갈라치기 한다 이런 소리 듣겠지만 이게 심각해 이게. 이게 왜냐하면 꼭 웃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 남자들은 조금만 이렇게 이기적인 거 얘기해도 바로 필백이 오잖아. 여자분들은 내가 여자기 때문에 좀 몸을 안 써도 돼. 힘든 거 얘기해도 돼.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 아니 자기 일은 똑바로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일은. 마트 일은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 마트 일조차 똑바로 못하면서 바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남자도 있겠지만 여자가 더 많아요. 오히려 난 이게 여자가 더 심각한 문제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인데.
일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조차도 하기 싫어하고 못하는 사람들. 나중에 세상 어떻게 되려고 참.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데 뭐냐 하면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내비두세요. 예. 네. 그리고 자르면 되잖아요. 안 받으면 되잖아. 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어차피 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잖아요. 한 명이나 성실하고 자기 일 잘 맡아서 하는 사람은 뽑는 게 낫지 않나요? 오늘만 일당 주고 내일부터 안 와도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님 굳이 교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왜 교화시키려고 그래요? 교화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가 나이 먹어서 깨지고 으깨지고 자기가 얼마나 족밥이고 자기가 얼마나 별볼이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야. 제가 봤을 때 남자란 동물은 그래요. 남자란 동물은 가장 자신감이 있을 때가 언제냐 하면 사회 경험이 전혀 없을 때. 뭔가 경험이란 어떤 그런 레벨이 하나도 없을 때 가장 자신감이 넘쳐요. 근데 이제 맞아보고 깨지고 잘려보고 욕먹어보고 굽신거려보고 하잖아. 그러면 남자가 알아서 수그리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데 잘려보고 일자리 못 찾고 사람들 못 받고 내가 얼마나 별볼이 없는 사람인지 느끼게 되면 돼. 그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백날이 붙잡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 맨날 뭐 앉혀가지고 술 따라주면서 형님 말 잘 들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렇게 놔두면 돼. 어차피 저렇게 자기가 철 안 들고 꼰대가 생각하면 본인만 손해야. 예. 아니 생각해보세요. 진키님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저게 진키님 손해입니까? 뭐 진키님이야. 뭐 저런 친구 그만두게 하고 다른 사람 뽑으면 돼. 굳이 왜 저 친구들을 뭐 관철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안 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부모도 포기했는데 센파 모르는 사람인데 제3자 아닙니까? 진키님은 굳이 뭐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뭘 그걸 구걸해 살만합니까? 뭐 할 건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해야죠. 안 그래요? 저렇게 저 나이 먹도록 저렇게 된 거는 아마 부모랑 가족도 포기한 겁니다. 부모랑 가족도 포기한 사람을 내가 내 밑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줘야지? 안 돼. 그냥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주면 돼요. 그냥 안 써주면 돼요. 안 써주고 안 받아주면 돼. 예. 그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만들어주면 돼. 젊은 꼰대들의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자기 능력이나 자기 피지컬이나 자기 인풋은 없는데 자기 그릇은 모르고 자기보다 몇 배의 어떤 아웃풋을 바라잖아. 하는 것도 없으면서. 내가 얘기했잖아. 젊은 꼰대들이 대다수 능력이 없다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대단한 거 없는 사람이야. 불만만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자기가 겪어보게 만들면 돼요. 굳이 이걸 왜 우리가 붙잡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뭐하러 에너지 씁니까? 안 그래요? 뭐하러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얘네들 어떻게 내가 좀 잘 얘기해서 사람 만들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왜냐, 저렇게 살면 무조건 손해야. 저런 마인드들 살면 무조건 손해예요. 저게 이득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런 마인드로? 아니, 저런 마인드로 있는데 사람들이 써줄 것 같아? 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불만 가득하게 있는데, 일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끔 하면 됩니다. 아무도 안 받아주면 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요즘 사회라는 게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막 알아듣고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뭐 대화로 풀자.
얘기하자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 냅두시고 일 못하면 나오지 말라고 하시던가.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불만 많으면 다른 데 가서 일해. 굳이 여기서 일하지 말고. 보니까 적성이 안 맞고 불만 많은 것 같은데 뭐하러 여기서 일하나. 조금이나 젊을 때 본인한테 맞는 거 찾아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속이 좁았습니다. 제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냥 냉정하게 가가지고 내가 보니까 자네하고 여기 안 맞는 것 같아. 굳이 왜 여기 와가지고 불만 가득하게 일하려고 그러나? 음? 보니까 이 일하고는 도저히 적성이 안 맞는 친구 같은데 그냥 오늘까지만 일하고 음, 딴 일 알아봐. 나도 우리 쪽에 불만 많은 사람 쓰고 싶지 않으니까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보기 싫은 사람 얼굴 봐가면서 일하려고 그래. 오늘까지만 일해. 오늘까지 월급 챙겨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보내버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뭐 적성마다 찾아가든 뭐 굶어 죽든 본인 책임이죠 뭐. 아무튼 진키님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사업 운영 잘 하시고요. 예, 꼰대든 냅두세요. 설득시키지 마시고.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